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을 하여 아이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최근에 길거리에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되니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던 철없고 젊던 시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네요. 인정머리 없고 자신의 이기심을 헛소리로 합리화하는 전 남편에 대해 사연을 통하여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자기야, 이거 어떡할 거야. 100만 원 넘는 거 장만한 지 3달도 안 돼서 날리게 생겼잖아. 이 정도 파손이면 수리비도 장난 아닐 텐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나는 자기 태블릿 건들지도 않았는데? 나 친구들 만나러 가기 전만 해도 책상 위에 잘 놓여져 있던데 자기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떨어뜨린 건 내가 맞긴 한데 이거 과실 비율만 따지면 자기 잘못이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기가 떨어뜨렸는데 그게 왜 내 과실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내가 너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었던 질문 기억하지? 너? 지금 자기자기 하다가 갑자기 또 화난다고 편하게 말하는 거야? 닥쳐봐 좀. 내가 너한테 태블릿 이거 쓸 때 보호필름이랑 케이스 씌우고 쓸지 말지 물어봤었잖아. 근데 너가 그때 뭐라고 그랬었더라? 분명히 나보고 케이스 안 씌워도 충분할 것 같다고. 괜히 그런 거 해봤자 불편하기만 하다 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 어떡할 거냐고. 진짜 맘 같아선 확 이혼해버리고 싶네. 와, 지금 그래서 자기가 태블릿 고장난 걸 내 탓하면서 이혼 들먹이고 있는 거야?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태블릿 본인이 깨먹어 놓고? 그것도 신혼여행 다녀온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아니, 내가 꼭 결정하려고 마음먹은 일에 네가 딴 죽을 거니까 그렇지. 나는 분명 케이스 씌우고 싶어 했었는데 뜯어말리니까 안 한 거잖아. 케이스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내가 말렸겠어. 그리고 질문했었던 당시에 했었던 말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 분명히 너라면 어떡할 거냐? 라고 물어서 내 기준으로 설명한 것 뿐이었잖아. 낱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자존심은 또 더럽게 센 남편이 참고하라고 말한 것 뿐이라고. 지금 내 100만 원짜리 태블릿 깨먹는데 일조해놓고 오히려 사람 비꼬는 거야? 케이스 씌웠으면 지금 멀쩡하게 잘 쓰고 있었을 건데 금 간 거잖아. 책임지겠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이 우선 아냐? 자기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너무 황당해서 할 말도 없네. 할 말이 없는 건 나야. 이렇게 뻔뻔하고 이기적인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꼴 한 번을 안 보여줘? 내가 수리비 될 테니까 수리 맡기고 오고 얼마인지나 말해. 됐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태블릿 깨먹게 만들고도 뉘우치지 않는 너 때문에 열받아서 따지는 거지. 내가 학생들 피아노 가르치면서 버는 돈 생각하면 이건 푼돈이라고. 제가 직장인이던 시절 만났었던 전 남편은 피아노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죠. 어릴 때 음악에 관심이 많던 제가 잠시 취미로 배웠었던 피아노였는데 너무나 섬세하고 유려하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남편의 모습에 반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을 조곤조곤 가르치면서 잘난 모습만 보았고 콩깍지가 씌인 채로 한 연애의 끝에 결혼까지 해버리고 말았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찌질하고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지? 신혼여행 때부터 뭔가 좀 결이 안 맞는다고 내가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지? 알지? 너 신혼여행 내내 남편분 욕 계속했잖아. 신혼여행 갔을 때도 밥 뭐 먹는지부터 어떤 코스로 도는지도 계속 다퉜다며. 내가 창피해서 말 안 했었던 것도 있는데 저녁 때도 대판 싸웠었다. 차 타고 이동하던 중에 펑크 나서 도중에 좀 걷게 됐었거든. 여행 기왕 간 거고 목적지까지 그리 멀지 않으니까 걸어가자고 했었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 얘기도 이미 하긴 했어. 이미 돈은 지불했고 도중에 내려서 손해보게 됐으니까 돈 다 받아내야 한다고 차량 기사님이랑 싸웠다며. 그것도 여행지에서 3시간이나. 10분 거리면 갈 목적지 냅두고 그 자리에서 날밤 다 새도록 다투는데 진짜 속 터져서 어휴. 그렇게 안 맞는 사람끼리 또 어떻게 결혼까지 했었대? 내 말이 그 말이야. 진짜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다니까. 하여튼 너랑 남편분 얘기 들어보면 성격 참 다르다 싶네. 솔직히 내가 이상한 거야? 무슨 사이코 패스도 아니고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 인간은.
시간 지나면 조금씩 맞춰가면서 그런 거지. 영희네도 처음에는 안 맞아서 법정까지 갔었다가 둘이 손잡고 돌아왔잖아. 그때 둘째도 가지게 됐다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이 맞는 거 아니겠어? 칼이나 안 휘두르면 다행이겠다. 시간 지나면 진짜 괜찮아지기는 하려나? 이제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 안 되는 마당이잖아. 부부 상담 같은 것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친구의 위로를 듣고 힘을 내보려고도 했고, 부부 상담을 통해 서로의 성격 차를 극복해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자기가 옳아야만 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 탓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애가 생기지 않는 걸 놓고도 제 탓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어서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알지? 네가 힘을 좀 내줘야 하는데 어떻게 이거 방법이 없나? 여자들이 음기가 너무 세면 문제될 수 있다던데 그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뭔 음기니 뭐니 하면서 미신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고 뭐가 원인인지 파악부터 해봐야지. 그리고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급할 거 없지 않을까? 아빠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걱정돼서 그러지. 이러다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손주도 영영 못 보여드리게 되는 거잖아. 나도 노력할 테니까 너무 조바심 가지지는 말자. 그리고 애는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어야 좋은 거지. 남들 위해서 가지려는 건 아니잖아. 원래 인생은 혼자고 믿을 수 있는 건 그나마 핏줄이야. 우리 사이도 애 없는 이상은 언제 헤어져도 상관없는 얕은 관계인 거 너도 알고 있지? 듣다 보니까 말이 좀 많이 이상하네? 그럼 뭐, 애 못 가지게 되면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 이거야? 됐다. 너랑 얘기하면 그냥 내 생각만 말해도 꼭 싸우게 되는 것 같더라. 그냥 말을 안 하고 안 싸우는 게 좋은 것 같아. 괜히 이걸로 스트레스 또 받으면 애 못 가지게 될 거고, 그러다가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 나만 손해잖아. 나도 이런 문제로 다투고 싶지도 않은데 자기는 그 말버릇부터 좀 고칠 필요가 있겠다. 싸움을 일으키는 게 대체 누구라고 생각해? 나는 지금 옳고 그른 걸 가리려는 게 아니라 자식 얘기를 하려는 거야. 부모님 걱정하는 사람 앞에서 자꾸 그런 거 따지는 것부터가 좀 인간성이 딸리는 거 아닐까? 인간성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꾸 날 긁으니까 그런 거잖아. 하여튼 말이 안 통한다. 안 통해. 부부 상담은커녕 임신이 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서 제 탓을 하기만 할 뿐, 병원에는 가지 않으려는 남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제 탓으로 여기기만 할 뿐, 같이 노력을 한다거나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에 염증마저 생길 정도였는데요. 싸우는 게 싫어. 집에서 말을 하지 않기를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정말 이게 제가 바라던 결혼 생활인가 회의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나 솔직하게 자기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엄마 아빠가 나 외국에 유학 보내주려고 했었는데 내가 겁난다고 거부했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뭐 갑자기 유학이라도 가겠다고? 응. 유학 가면서 피아노 조금 더 제대로 배워서 올게. 권위 있는 대회에서 수상도 좀 하면 피아노 학원 크게 차릴 수도 있을 거니까 손해될 것도 없고. 생각해보면 결혼 생활에 묶여서 너무 내 가능성을 묻고만 지내는 것 같아. 자기가 하고 싶다는 데야 나도 말릴 이유야 없지. 떨어지는 건 좀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남자 앞길 막는다는 소리 듣고 싶지는 않아. 진짜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꼭꼭 나중에 갚을게. 피아노 세계 최고로 잘 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응원해줘. 알겠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님도 볼 겸 자기도 보러 찾아올 테니까. 그래. 언제 가는지 나한테 말해주고, 가서도 잘 지내는지 안부 전화 같은 거 꾸준히 하고. 남편이 유학을 떠난다는 말을 할 때 들었었던 심정은 솔직히 안도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절 트집 잡으려 들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남편이 유학을 간다고 하니 거리를 두면서 조금은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도 되었고요. 그렇게 남편은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가 되었죠. 언제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던 관계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부터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저를 탓하면서 절 괴롭게 하더군요. 내가 분명히 손주 가지는데 노력하자고 했었지. 이거 자기. 아니, 네가 다 자초한 거야. 언제고 복수할 거고 이 일 절대 잊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자기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는 봐서 알아. 그런데 그게 내 탓이라는 말은 좀 동의하기가 힘드네. 손주 못 가진 게 왜 내 탓이야? 병원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잖아. 나도 노력했다고. 진즉에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보약도 챙겨 먹고 음기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항상 본인만 옳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너잖아. 늘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집결체가 바로 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긴 그냥 남 탓을 하고 싶을 뿐이잖아. 화나고 슬픈 건 알겠는데 애도 아니고 왜 항상 그걸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야? 그리고 왜 그게 매번 나인 거야? 매번 잘못을 지적받는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 네가 이럴 때마다 결혼을 선택한 내가 정말 후회되는 거 알지? 피아노 학원에 받아준 내가 미칠 듯이 원망스럽다고. 내 솔직한 심정 말해줄까? 나 이제 진짜 자기랑 이혼하고 싶어.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랑 몇 번이고 같이 살면서 본인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어. 지금 부인이 얼마나 참아줬는지 후회하면서 피눈물 흘렸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돌아간 지 얼마나 됐다고 아주 저주를 퍼붓는구나. 너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복수하니 많이 그런 말 하는 거 정말 소름 돋는 거 알지? 나 이혼한다고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를 줬네. 앞으로는 나도 변할 거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아버님이 돌아가신 문제조차도 절 탓하는 남편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려던 차에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죠.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마음 먹었는데 사실 마음 자체는 이미 떠 있다는 걸 가끔 만날 때마다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정 없는 부부관계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 심란하기만 하던 때에 친구에게서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야, 요즘 너희 부부 정말 금슬 좋더라? 거봐, 부부 사이 오랫동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었잖아. 무슨 소리야. 남편이랑 나랑 요즘 최악인데 이혼 도장 언제 찍어도 이상하지 않을 단계까지 왔어. 엥? 너랑 남편분 손잡고 모텔 쪽으로 들어가는 거 봤었는데? 왜? 네 남편분 셔츠 같은 거 입을 때 늘 팔목까지 걷어 올리시잖아. 기집애, 창피해서 그러는 거야? 언니한테는 솔직해도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야? 그리고 남편 지금 유학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나보는 사람이야. 애초에 나랑 모텔 간 적도 없고 쭉 냉전 중이었는데 무슨. 팔에 음악 기호 같은 거 문신해 두시고 있는 분 남편분 맞지 않아? 그거 보고 바로 너랑 남편이겠다 생각했었는데. 하이힐에 빨간 원피스 신었던 거 너 아니라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봤는지 똑똑히 말해봐. 인형이 내 눈으로 본 것만 정확하게 다 말해보라고. 미안. 난 정말 너랑 남편분인 줄만 알았어. 아니, 미안할 일이 아니라 나한테는 오히려 고마운 일이지. 그리고 잘못은 불륜 저지른 놈이랑 그런 놈이랑 노란한 여자가 한 거고. 친구 인영이의 말을 들어보니 인상차기가 완전 남편 그 자체였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고 그간 이상했었던 거 조사도 해보고 불륜 증거도 수집해봤더니 확실하더라. 애초부터 이상했었던 게 그 인간 그동안 유학 갔다 온다고 해놓고 막상 내가 올 때 외국에서 파는 음식 같은 거 부탁해도 한 번을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 자꾸 까먹었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만 대고. 그런데 남편분이 너랑 이혼하기는 싫다고 하셨다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래? 불륜을 저지를 거고 마음도 이미 떴으면 그냥 너가 이혼 요청했을 때 헤어지면 그뿐이었잖아. 그 인간 속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라서 또 불륜 저지른 거 들키면 내 탓이 나겠지.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손주 못 가진 거 내 탓이라면서 얼마나 개소리를 하던지. 이거 혹시나 하는 생각인데 설마 그거 아직도 원망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너랑 이혼 당장은 하면 안 될 이유가 있다거나? 그럴 이유가 뭐 있겠어. 내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너 임신했다고 한번 거짓말로 떠보는 건 어떨까? 엥?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라고? 너랑 남편이랑 대화 나눈 거 나도 그간 들어보니 나름 벼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 그런데 자식 가지는 거 엄청 원하는 것 같던데 그게 왠지 복수랑 관련이 있나 싶어서. 아님, 이혼하자는데 이렇게 매달릴 이유가 뭐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라 생각하면서도 저는 친구의 뜻을 따르기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서프라이즈. 나 임신 5주 차래. 뭐? 임신이라고? 지금 이 시기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애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기뻐하지도 않고 지금 이 시기에라니? 아빠 이미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 임신해봤자 어쩌잔 걸까나. 아니다, 지우자. 5주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울 수 있겠다. 수소문 해볼 테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지워보자. 설마 너 이러려고 나 붙잡았었던 거니? 애 가지고 나서 나 버리겠다고? 에이, 그렇게 말하면 꼭 사람이 쓰레기 같잖아. 그리고 내 여친도 임신했다는데 어떡해. 애 둘 키우긴 좀 벅차잖아. 뭐라고, 이 미친 새끼야?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니? 이 천벌 받을 새끼야. 이제는 이혼하게 되면 좀 아쉬울 게 생겼으려나. 그런데 미안해서 어쩌냐. 난 너한테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데. 위자료 줄 테니까 이혼하자. 이 지긋지긋한 년아. 낙태비도 포함해서 두둑하게 줄 테니까 먹고 떨어지기나 해. 나 사실 임신한 거 아니니까 낙태비는 빼도 돼. 미친놈아. 에이, 어떻게든 또 이겨먹으려고 거짓말을 하네. 이 마당에 정신 승리한다고 애쓴다. 내가 정말 임신했으면 초음파 사진부터 보냈겠지. 너라는 인간 뭔 꿍꿍인가 알아보려고 거짓말한 거야. 이 쓰레기 자식아. 미안, 여보. 나 사실 자기가 임신했었다는 얘기 거짓말인 거 알고 장단 맞춰준 거야. 장난친 거니까 잊어버리고 오해 풀자. 오케이? 오케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본심 잘 들었으니까 불륜까지 포함해서 돈 다 토해낼 생각이나 해. 너 같은 놈은 진짜 답 없는 거 알겠고 소름 끼쳐서 앞으로 보고 싶지도 않아. 야, 일단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잖아. 나 아직 기분 안 풀렸다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상간녀 소송까지도 진행하였고 정신적 피해까지 엮어 막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녀가 된 저는 재혼을 해서 전 남편과의 일을 완전히 잊고 지냈었다가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야 우연히 그 인간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무슨 기구한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남루한 차림으로 무료 급식을 받고 있었던 전 남편. 음악 기호가 있는 문신은 여전했지만 몰골은 노숙자나 다름없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껐던 절 보더니 문신을 다급히 가렸지만 저로서는 아무래도 상관없을 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으려던 사람이 본인의 죗값을 받았을 뿐이고 자초한 것이니 앞으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려고요. 사람 볼 줄 모르던 시절에 만난 전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뻔했었던 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준아, 너 민이랑 이혼한다는 게 정말이니? 아, 엄마, 그럴 생각이야. 그래, 얘 잘 생각했다. 그게 정답이지. 민이 걔는 우리 집안 며느리로 영 안 어울렸잖니. 3년이나 지났는데 애 하나도 못 낳고. 그런 애물단지는 필요도 없지. 그래, 잘 생각했어, 아들.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아, 참, 엄마가 참한 상대 알아왔거든? 다음에 오면 소개해줄게. 혜린 씨라고 엄마가 다니는 취미교실 선생님 손녀야. 지금 딱 20살이래. 그렇게 어리면 애도 분명 금방 생길 거야. 집에 내려가긴 힘들어. 어머, 왜? 그야 지금 회사도 다니고 있고 이혼한다고 해서 회사 휴일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아, 그렇지. 그래, 엄마가 착각했다. 너무 앞서 나갔나 봐. 그럼 연말 연초쯤에 일이 내려오는 거니? 그럼 그때 맞선 준비 해둘게. 됐어. 어머, 왜? 30대 이혼남을 20살한테 소개해주는 게 말이 돼? 상대한테 실례잖아.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애니까 괜찮아. 됐다니까. 에이, 그런 말 말고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봐. 집에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까 엄마 멋대로 약속 잡고 그러지 마. 알았어, 아들. 그럼 날 정해지면 엄마한테 알려줘. 아들, 슬슬 집에 내려올 날짜 좀 엄마한테 알려줘. 왜? 엄마가 맞선 준비를 해놔야지. 맞선? 왜 전에 얘기했잖아. 취미교실 선생님 손녀 혜린 씨. 멋대로 약속 잡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상대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반응 완전 좋던데? 본인은 그럴 마음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런 말 말고 이런 건 말이야. 얘기가 잘 흘러갈 때 얼른 진행해야 탈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엄마뿐이야. 나한테는 민폐야. 아들도 참 솔직하지 못하다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얘 20살이야 20살. 그쪽에서 이혼했어도 괜찮다고 그랬다니까. 분명 내 아들이라서 믿고 허락한 걸 거야. 뭐 상대방한테 말 못할 사정 있는 거 아니야? 얘 그런 말 하면 못 써. 곧 네 아내 될 사람이랑 장인 장모님한테. 맞선도 안 봤는데 비약 좀 하지 마. 그 정도로 엄마도 그쪽도 의욕이 넘친다는 소리지. 어쨌든 맞선 얘기 꺼내면 집에 안 내려갈 줄 알아. 얘 효준아, 네가 그러면 엄마가 뭐가 돼? 그럼 야근해야 되니까 연락 그만해. 효준아, 그럼 우리가 알아서 날짜 잡는다.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그날에 꼭 와야 된다. 아들, 지금 기차 탔니? 전에 얘기했듯이 오늘이 맞선 날이잖니. 우리 아들 오랜만에 보는 것도 좋고 이제 곧 손주 안을 날이 머지않았으니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나 안 갈 건데? 어? 맞선 얘기가 나올 동안에는 안 간다고 했잖아. 효준아, 잠깐만. 지금 네 맞선 때문에 엄청 비싼 고급 한정식집 예약해뒀단 말이야.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실례잖니. 유준이 네 고집으로 맞선을 파토내면 어떡해. 내 고집이 아니라 엄마 고집이겠지. 내 고집? 내가 맞선 생각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 혼자서 얘기를 진행시켰잖아. 맞선 생각 없다는 게 고집이란 거야.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거부권은 없다는 소리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일단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 아들,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늦어도 괜찮으니까 오기만 해. 어? 엄마 체면 세워준다고 생각하고. 아, 이렇게 황소고집이라 어쩔 수가 없네. 그럼 와준다는 소리지? 엄마, 나 맞선 못 봐. 숨기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갈까봐 그냥 말할게. 어? 뭔데? 나 민이랑 재결합했어. 재결합이라고? 대체 무슨 말이야? 민이랑은 이혼했잖아. 근데 웬 재결합이야? 이게 말이 되니? 이상할 게 뭐 있어. 서로 충분히 얘기 나누고 결정한 일이야. 예, 유진아, 너 대체 무슨 생각이니? 섣불리 결정하지 마. 지금 당장 이혼해. 혜린 씨가 훨씬 젊고 좋잖니. 20살 아가씨인데. 나이는 상관없어. 아내로 맡고 싶은지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그래도 애도 못 낳는 여자는 안 돼. 민이 임신했어. 뭐? 정말로? 민이가 정말로 임신했니? 응, 진짜 임신했어. 어머나, 그러면 뭐하러 이혼을 했어? 계속 같이 살아도 될걸. 민이가 임신할 수 있었던 건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가능했던 거야. 스트레스? 3년이나 애가 안 생기길래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둘이 산부인과에서 불임 검사를 했는데 우리 둘 다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거든. 남은 이유는 민이가 받은 스트레스뿐이었던 거지. 무슨 스트레스? 민이가 심한 스트레스 받을 일이라도 있었니? 엄마는 아예 자각이 없구나. 내가 왜? 민이의 스트레스는 다 엄마 때문이라고. 뭐? 내가? 대체 왜? 뒤늦게 민이가 나한테 털어놨어. 엄마가 시집살이 시켰다며? 어머, 아들, 그런 적 없어. 첫 결혼 때도 그랬잖아. 그때 이혼하겠다 난리가 났을 때 엄마는 반성도 안 했지? 그래, 뭐 그때 엄마가 좀 심했던 건 인정해. 같이 살아서 그런지 서로 싫은 점이 자꾸 눈에 걸려서 그랬어. 그런데 민이한테 그런 짓은 안 했어. 민이랑 같이 살지도 않았잖아. 아니, 방법만 바뀐 것뿐이지 시집살이란 건 변함없어. 엄마는 모른다니까. 내가 민이한테 대체 뭘 했다는 거야? 메시지랑 전화로 괴롭혔지. 민이한테 매일같이 전화해서 임신 강요하고, 전화 안 받으면 메시지로 또 임신 강요하고, 그것도 무시하면 굳이 2시간이나 기차 타고 와서 민이를 거실에 앉혀놓고 임신 강요에 설교까지 했잖아. 결국 전화나 메시지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또다시 임신 강요가 반복된 거지. 이게 무슨 메비우스의 띠야? 게다가 생리는 했는지 매달 물어보고, 관계를 했던 날도 빠짐없이 보고하라고 하고.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엄마가 손주 좀 보고 싶어서 그랬지.
너희도 아이 가지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도 힘을 보탠 것 뿐이지. 엄마, 그게 스트레스의 원인이야. 아이가 안 생겨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가 매일 득달같이 임신 강요나 하니까 당연히 같이 안 살아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그래도 스트레스가 불임의 원인인 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얘기야. 예, 그래도 이제 임신했으니까 된 거지. 이제 됐긴 뭐가 돼. 설마 이 기회에 같이 살자고 할 생각은 아니지? 어머, 얘가? 민희는 남편 어머니니까 나쁜 소리 하기 싫어서 꾹 참고 견뎠어. 난 또 내 아내를 혼자서 견디게 했구나. 분가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참을 때도 있는 거지. 참는 것도 정도가 있어, 엄마. 엄마 시집살이는 도를 넘었어. 그럴 생각은 없었어. 자각 없이 저지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이제 더는 못 참아. 난 더는 민희를 잃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일에는 상관 마, 엄마. 유준아, 그래도 오늘 맞선은 가야지. 결혼한 사람이 맞선을 보는 건 결혼 사기 아니야? 그래도 뭐 어쨌든 혜린 씨도 안 올걸? 왜? 그쪽도 부모님이 억지로 맞선을 강요했나 봐. 뭐? 본인이 꼭 맞선을 보겠다고 했다던데? 그런 말 한 적 없대. 뭐라고? 맞선 얘기를 3일 전에 처음 들었다나 봐. 이혼한 아저씨는 역시 싫었는지 직접 거절해야겠다 싶어서 내 지인들을 계속 찾았대. 그래서 어제 혜린 씨랑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어. 지금은 동거 중인 남자친구도 있다던데? 뭐라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자세한 사정은 나도 몰라. 들을 필요도 없고. 어쨌든 나는 이미 기혼자고 혜린 씨 본인도 거절한다고 했으니까 이 맞서는 끝이야. 그럼 결국 엄마랑 혜린 씨네 부모님만 좋았던 거지. 말도 안 돼. 그럼 그렇게 알고 나랑 민희는 엄마 전화번호 차단할 거야. 잠깐만, 유준아. 일단 아빠 연락처는 남겨놓을 테니까 용건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유준아! 차단할게. 이번 맞선은 아빠에겐 비밀로 하고 진행된 모양이에요. 제가 아빠한테 민희 일도 함께 말씀드렸더니 아빠는 엄마한테 집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셨죠. 평소 조용하신 아빠도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나셨나봐요. 그리고 엄마가 다니는 취미교실의 선생님 혜린 씨의 할머니 말인데요. 금쪽 같은 손녀가 울고불고 사정을 설명하자 화가 크게 나셔서 혜린 씨네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을 불러 몇 시간이나 설교를 하셨다네요. 아빠와 선생님께 혼쭐이 난 엄마는 취미교실을 관두고 의기소침해지셨죠. 동시에 그렇게나 바라던 손주를 안을 수 없게 되자 엄마는 그저 후회 속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탁자 위에 왜 이혼 신고서가 있는 거야? 당신이랑 예진이 짐도 싹 사라졌고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봐. 아, 진짜 시끄러 죽겠네. 여보, 대체 왜 이혼을 하자는 거야? 이제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고 싶어. 뭐? 당신이랑은 이제 못 해먹겠다니까? 한국말 몰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못 살겠다는 건데? 짐작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건 곧바로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지? 그래, 가정 불화가 이혼 사유야. 그럼 솔직히 말하겠는데 문제는 당신이랑 예진이한테 있잖아. 뭐? 난 이 집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내 가정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그런데 벌써 6년이나 됐군. 당신이 갑자기 날 무시하고 욕하기 시작한 이후로 예진이까지 날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역겹다느니 더럽다느니 매도하기 시작했잖아. 사춘기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내 넥타이랑 양복을 자르고 버리는 데다가 악취 제거제까지 뿌리기도 했어. 아빠한테 그런 짓을 하는 딸이 어딨어? 아무리 반항기의 사춘기라고 해도 예진이는 너무 심하다고. 당신은 그걸 못 본 척하는 것도 모자라서 재밌다는 듯이 비웃고만 있잖아. 엄마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진이 중학교 3학년이야. 고등학교 입시 앞두고 예민한 애한테 괜히 스트레스 줄 수는 없잖아. 그런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아주 애한테 끔찍하게 굴더라? 끔찍하게 굴다니? 예진이랑 내 비위 맞추려고 케이크 사오고 집안일도 거두려고 하고 심지어는 별 이상한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질 않나. 솔직히 짜증나거든? 짜증난다니.
나야말로 왜 당신이랑 예진이가 나를 무시하는지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고. 뭘 어떻게 해도 나를 욕하기만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싶어서 얘기 좀 나누려고 가족회의를 제안한 거야. 그게 짜증난다고. 난 그렇다 치고 자꾸 그렇게 뭣도 모르고 예진이 기분만 상하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았어. 뭐? 어쨌든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지금은 어디야? 당신 의지할 친척도 없다며. 수작 부리지 마. 그렇게 주소 알아내려고 해도 소용없어. 아니, 난 정말 걱정돼서. 그럼 우린 끝이야. 연락하지 마. 아저씨, 살아있어? 예진아, 너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 같이 있든 말든 뭔 상관인데. 아빠가 걱정되잖아. 엄마는 아르바이트도 관뒀다고 하고 옛날 친구나 친척들이랑은 사이가 소원해져서 의지할 곳 없는 상황인데 둘이서 어떻게 살려고? 왜 그래? 아, 진짜 현우 터져서. 왜 그러는데? 엄마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할 건데? 예진아, 앞으로 내 양육비는 착실히 입금해. 고등학교 사립으로 갈 거라서 돈 많이 드니까 용돈까지 매달 100만 원은 필요할 듯? 내 은행 계좌 알지? 그런 얘기는 엄마랑 같이 해봐야지. 그럼 아저씨,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예진아! 성준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는데. 어? 엄마가 웬일이야? 얘기가 길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괜찮니? 지금 지하철이라서 메시지는 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저기, 실은 예진이가 우리 집에 왔어. 뭐? 예진이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캐리어 끌고 갑자기 나타나서는 엄마가 짜증나서 같이 못 살겠으니까 여기서 살겠다고 그러는 거 있지? 뭐? 그랬어? 예진이랑 만나는 거 엄마는 7년 만이지? 그때부터 본가는 나 혼자 갔으니까. 그러게, 머리를 금발로 염색해서 처음에는 누군지 못 알아봤다니까. 금발? 집을 나가고 나서 탈색한 건가? 예진이가 또 무슨 말 했어? 화를 불같이 내면서 종잡을 수 없는 말을 막 늘어나서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지 엄마랑 싸운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렇구나. 성준아, 너 희진이랑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니? 예진이 친권도 희진이한테 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울 마음이 안 들어서. 예진이는 날 아빠 취급도 안 했거든. 그러기는커녕 역겹다면서 날 경멸했으니까. 나는 그런 취급을 당한 네 엄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올 생각을 했을까? 갈 곳이 없었겠지. 엄마도 이미 알겠지만 희진이는 가족이나 친척이랑 사이가 소원하잖아. 그래서 예진이는 외가 쪽 가족들이랑 전혀 면식이 없거든. 그럼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겠구나? 아마 그럴 거야. 근데 희진이랑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리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해도 나한테 올 정도로 대판 싸웠나? 내가 희진이한테 예진이가 지금 엄마 집에 있다고 얘기할게. 희진이랑 연락이 되니? 이혼할 때 신세를 졌던 변호사분을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거든. 나한테는 예진이 친권도 없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남이잖아. 예진이가 제 발로 찾아왔다고 해도 이대로 엄마 집에 눌러 앉아 있으면 자칫하다가 저쪽에서 우리를 유괴범으로 몰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러네. 그래,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네가 희진이한테 연락 좀 해주겠니? 알았어. 데리러 간다고 하면 그때 다시 연락할게. 알았어. 아저씨, 나 예진인데 답장 좀 해봐. 아, 빨리! 뭐야? 답장 완전 느려 터졌네. 지금 막 퇴근했어. 근무 중에는 핸드폰을 못 만지거든. 지금 딸한테 큰일이 났는데 그렇게 여유 부릴 때야? 딸이라고? 짜증나 죽겠어.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자기 남친을 집에 자꾸 데려오는데 내 앞에서 태연하게 애정 행각을 한다니까? 중학생 딸이 있는 집에서 말이야. 더는 못 참겠어서 요 며칠간은 할머니네 집에서 지냈는데 어제 갑자기 엄마가 와서는 날 엄청 혼내고 집으로 끌고 갔다니까? 아, 진짜 개노답이야. 짜증나. 그래서 또 도망쳐 나왔어.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는 왜 하는데? 지금 거기로 가려고. 뭐? 아저씨랑 엄마는 이미 이혼은 했고 이제부터 내 친권 가지고 싸울 거 아니야. 내가 아저씨랑 살겠다고 말해줄게. 여기 와봤자 지금은 곤란한데. 그런 말하면 내가 곤란한데? 1시간이면 집에 도착할 테니까 잘 부탁해. 앞으로 부녀 둘이서 사이좋게 살자. 부녀라고? 딸을 키우는 건 부모의 의무잖아. 그래?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못 들었어?
어? 아, 혹시 친권은 아저씨한테 갔어? 아니, 그럼 뭔데? 원래는 내 입으로 할 얘기는 아닌데. 아, 뭔데?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예진아, 잘 들어. 뭐야, 갑자기? 넌 엄마가 데려온 애야. 뭐? 데려온 애라고? 네가 2살 때 엄마는 나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네 친아빠는 다른 사람이란 소리지. 뭐? 이 사실은 네가 좀 더 크면 얘기해주기로 엄마랑 상의했었거든. 근데 그러기 전에 이혼을 하고 말았네. 뭐? 잠깐만, 그럼 내 친권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애초에 너를 양자로 들이지도 않아서 네 엄마랑 이혼한 이상 나랑 너는 사실상 생판 남이거든. 뭐라고? 그럼 난 어떡해? 이제 곧 아저씨네 집에 도착하는데. 나는 이제 거기 안 살아. 뭐? 이동 발령을 받아서 이사 갔거든. 그럼 나도 거기로. 남성용 기숙사에 들어간 거라서 같이 살기는 힘들지. 그럼 나랑 같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어찌저찌 해도 14년은 같이 살았으니까 사실상 딸이나 다름없잖아. 네가 전에 남기고 갔던 편지 기억 안 나? 아저씨가 내 아빠라는 거 완전 짜증났는데 이혼해서 게이드. 오늘부터 생판 남이지롱. 나한테는 새아빠도 생겨서 앞으로 절대 만날 일은 없겠다. 혼자서 쓸쓸하게 늙어라.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예진. 그건. 짐 정리를 할 때 서랍에서 발견했어. 네가 네 입으로 나랑 남이 되자고 했잖아. 뭐 실제로 우리는 남이 맞고 난 생판 남을 부양해줄 생각은 없거든. 그건 그냥 좀 장난친 거지. 넌 벌써 16살이야 예진아.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야. 아니 그게. 그리고 이 편지에 써있는 새아빠란 사람은 네가 아까 불평하던 엄마의 남자친구를 말하는 거지? 어? 이미 다 조사해봤어. 편지를 쓴 시기로 미루어 봤을 때 네 엄마는 이혼하기 전에 남편 이외의 남자랑 만나고 있었다는 게 되겠지. 어, 엄마랑 그 남자친구한테는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거야. 아마 꽤 큰 돈이 움직일 거라서 앞으로 네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텐데 각오는 해뒀지? 아빠.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 그럼. 이미 늦었어. 잘 지내라. 예진이는 그 후로 어쩔 수 없이 전 부인의 집으로 돌아간 모양이지만 제가 전 부인과 그 애인한테 위자료를 청구한 바람에 형편이 순식간에 기울었다고 하네요. 그게 예진이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자 전 부인은 애인한테 차였고 모녀 관계는 고등학교를 보내주지 않을 만큼 악화된 모양입니다. 예진이는 저희 엄마를 한 번 더 찾아왔지만 나는 네 할머니가 아니라는 차가운 말에 풀이 주고 돌아갔다네요. 그 후에 전 부인 집에는 돌아가지 않았다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를 매도했던 아내와 딸과의 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렸답니다. 박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혼자가 되니 살맛이 납니다.